지주사, 보험, 증권, 자동차 등 저 PBR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물론 오늘 시장 반등 나와주면서 그동안 상승폭 키웠던 상사와 건설, 증권 섹터에서는 소폭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수급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저 PBR 관련 섹터, 그 업종별로 하나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주사입니다. 서로 다른 업종의 종목들이 지주사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오늘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PBR 한 배 아래에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시장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SK와 LG 등 대형주 위주의 지주사가 상승했다라면 오늘은 소폭 그 흐름이 바뀐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트진로홈리스, 큐맥스홀딩스, HDC, 아모레지까지 상승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저 PBR 대표 종목입니다. 바로 자동차, 완성차 업체 섹터들 그 수급과 여기에 더해서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도 강합니다. 5.77%, 6.11%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형님과 아우의 선의의 경쟁까지 함께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은행주 오늘 역시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6.52%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관과 외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푸른저축은행, 신한지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 관련주 내에서도 오늘은 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저 PBR 섹터, 오늘은 소매 유통 관련주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전일에 비해서는 수급 자체가 시장 내에서 분산이 되면서 상승폭은 살짝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로 유명한 이마트 오늘도 3.41%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하이마트, 호텔신라까지 그 빨간불 현재 켜고 있네요.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 PBR 섹터 마지막 섹터는 손해보험 관련주입니다. DB손해보험, A+에셋, 삼성화재까지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시장에서는 저 PBR 관련주에 관심 뜨겁습니다. 이제는 내가 담지 않으면 나중에 시장에서 소외받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길 정도인데요. 지금처럼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옮겨 타야 하는 고민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담는다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저 PBR 관련한 종목들 관련한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을 때만 해도 이거는 뭔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수출 데이터도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연일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또 계속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 유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혹시 우리 여앵커 종이신문 구독하시나요? 종이신문 저희 아버지가 항상 보십니다. 저는 옛날 사람은 아닌데 여전하게 예전 습관이 있어서 네. 경제신문은 당연히 매일경제로. 당연하죠. 네네. 오늘 매일경제 일면의 헤드라인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는 수출 관련한 데이터로 저희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면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네. 우측에는 정치 관련 기사였고요. 네. 좌측에는 이제 경제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네. K 디스카운트 해소될 때 1인당 1,400만 원 이득이다. 이게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그게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요. 네. 이제 PBR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0.9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낮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는 계좌당, 개인당 1,400만 원 정도의 상향화되는 주가의 상승이죠. 네. 이 기준으로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정부에서 관련한 증시부양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네. 내용의 기사가 일면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국가의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이제 교과서를 많이 이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주식 시장은 4단계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네. 돈을 기반으로 한 금융장세, 이 성장주가 올라가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적을 장세. 기반으로 한 실적장세, 네. 이때는 가치주가 갑니다. 그리고 역금융 열실적, 이 4단계가 돌아가면서 시장은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의 초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역실적 장세의 초입 단계이죠. 네. 크게 보면 20년, 21년, 22년까지는 돈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주가 움직였던 금융장세 성격에서의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23년에는 과도기 국면에서의 흐름이고요. 이번 흐름은 실적 기반으로 한 실적 장세 초입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야기 이러한 패턴의 분위기들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시장 진행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저 PBR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슈화돼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제 상승의 초입 부근에서의 움직임,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기간차를 두고 해당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의 생각입니다. 네. 이 판단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도 했나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급 유입이 엄청나게 어제도 좀 나타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그 기관이 지금 동반해서 사고 있고요. 네.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수급의 핵심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비차익 매수가 폭발하는 게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와 같이 폭발하면서 지금 소위 그 저PBR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저PBR이 아닙니다. 그럼요. 저PBR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거죠. 자, 두 가지 요소. 네, 두 가지 요소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ROE가 높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술주가 그거를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계속 이익 나면 배당 주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해서 계속 소각하죠. 네. 미국은 자사주 소각하면서 바로 주식수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가죠. 네. 그럼 지금도 PBR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식수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이익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ROE와 우리가 PBR을 어떤 매트릭스에 놓고 주요 상관관계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ROE가 10% 넘는 회사가 PBR이 한 배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국의 뭐 거버넌스 문제,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지속적인 뭐 수급 문제 이런 것들로 얘기하면서 계속 저평가를 시켰는데 지금 정부가 대놓고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뭐 PBR 2배, 3배 날아가 버리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0.5배, 0.6배에서 맴돌고 있는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최근의 상승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정부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 일시적인 흔들림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들이 최소한 자산 가치 한 배 정도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불안함이 없다. 네. 다만 금융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금융주는 PF 문제도 터질 수 있죠.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흘러가면서 지금 슬슬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일본은행, 네. 그다음에 미국은행도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강세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엔 전혀 연관이 없느냐? 네.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국민연금이 이 상업용 부동산에 그것도 후순위 금융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순위로요? 네, 그러니까 선순위로 투자된 게 아니고 네. 후순위 금융상품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은 과연 문제가 없을지도 뭐 장기적으로는 고민해봐야 되는 이슈이긴 하죠. 네, 네. 뭐 얘기해서 벗어났는데 어쨌든 저 PBR이 핵심이 아니고 ROE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초에 하나증권에서 이경수 연구원이 퀀트 자료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저 PBR 중에서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군들을 쭉 네. 도식화해서 네, 표로 네.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다를 거고요. 기업별로 다를 겁니다. 사지 말아야 될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 사도 될 그런 기업이 있을 텐데 테이블 고수는 어떤 걸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일단 무조건 배당을 줄 수 있느냐, EPS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계산을 한번 쭉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산을 해보는 결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20, 30% 정도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오, 뭐예요? 그러고는 풀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거 풀으려고 여기 기다리세요. 앉아있는 거잖아요. 기다리세요. 지금 여러분 저희가 긴급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테이블 고수가 배탈이 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PD와 함께 저희 뭐라 그러죠? 협상을 좀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보내지 않겠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하세요.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고 역할이 그겁니다. 아니, 출연료 왜 이 대장과 받으십니까? 직장을 지금 이 그 인질로 잡으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당 성향, 지난 3년 동안 배당 성향이 증가한 기업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일정하게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목표 배당률을 얼마로 설정해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미 지금도 6%, 7%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배당률을 5%까지만 설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배당률이 6%인데 5%까지 이렇게 배당률이 줄어든다면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15%에서 20%, 많게는 30%까지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런 업종들이 존재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카드사 한 군데밖에 없죠. 삼성카드고요. 그리고는 보험회사, 그리고는 은행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증권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은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는 EPS 성장률 역시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고 PF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주가들이 지금 저 PBR이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이 기업들의 리스크를 알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네. 좀 더 외국인들의 수급을 즐기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부가 또다시 우리가 지금 민생이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배당을 줄이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면은 바로 또 매도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조금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SK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매우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는 자사주를 SK. 매년 1%씩 이렇게 소각을 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뭐 장기적인 주주 환원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저점 기준에서는 배당률이 5에서 6%, 주주 환원율이 5에서 6%까지 올라갔던 그런 뭐 역사가 있고 지금 그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주사들 역시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지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투자하시면은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물리면 기본 2, 3년은 고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느냐 그리고는 주주 환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지금 배당은 얼마나 되고 만약에 이 배당률로 내가 4%, 5% 수준으로 다시 한번 역산해 보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시각이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의 시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변곡점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융주나 현대차, 기아가 12월 말에 배당락이 없었잖아요. 네. 배당락이 2월 말로 미뤄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배당락 나올 때 과연 배당락 이후에는 수급이 어떻게 될 건가? 단기적인 변수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내가 금융주를 갖고 있거나 현대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락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지난 연말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기 매수 중에서는 그런 배당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단기 투자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곡일 같은 경우에도 미리 잘 챙겨 두셔야 이게 갑자기 왜 빠졌지? 왜 갑자기 수급이 바뀌었지를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PBR이 낮아도 부동산 자산이 많은 종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현금화가 어렵고 현금화 한다고 해서 주주 가치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서 배당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살펴볼 공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매입은 기간을 설정해놓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각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다라고 하면은 그날이 또 어떻게 보면 이벤트 데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공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 역시도 살펴보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저 PB와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의 대장 역할을 할 만한 종목을 대장이 지금 살짝 불편한 우리 테이블 고스가 이야기해 주셨고요. 야, 배당 성향 했는데 뭐 배탈 성향 뭐 이야기하면서 오늘 큰 재미를 줬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급하면은 이야기해 주시고요. 변형일 고수님. 네. 고수님이 생각하시는 저 PB와 관련된 종목 사실 지금 뉴스가 며칠 내로 쫙 나왔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체 저 PBR주를 어떻게 찾는 거야?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그런 종목 따라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좀 관점이 좀 달라요. 네.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 PBR이 좀 한 배 미만에 있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가 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의 이면들을 보면 주가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뭐 보험, 그다음에 뭐 금융주 이런 종목들 배당 성향 좋고 배당은 따박따박 좀 잘 주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성장성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매력도 여기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내가 단기든 중기든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 이 부분이 다른 성장 종목들보다 또는 뭐 재료 종목이나 이슈 종목에 보다는 조금 미흡했던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일단 좀 상승을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PBR이 낮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이 독일 업종 안에서도 개별적인 어떤 사업 이슈라든가 성장성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주가 좀 더 강했고 그리고 지주사의 흐름들도 전체적으로 지주사의 어떤 PBR 요건이 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주사 요건 안에서도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주사의 외형 요건을 얼마만큼 더 크게 갖춰가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 뭐 보험 이런 업종들, 뭐 배당을 좀 많이 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사실 뭐 이익 가능 범위 내 안에서 소각을 좀 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저는 지속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보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 저 PBR 매력도 안에서는 성장 섹터 내지는 자동차, 뭐 저는 지주 유통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 거죠. 곳간에 돈을 정말 많이 쌓아두거나 현금성 자산, 뭐 부동산 등의 이런 자산을 많이 쌓아두고 이거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 뭔가 다른 뭔가 이익을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기업을 잘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고는 싶은데 부채가 많아서 아무리 1배 미만의 PBR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같이 편승되지 못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1배 미만이라고 쫓아가거나 맹목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 PBR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배 미만에서 무조건 저 PBR이 아니고요. 네. 1배 이상이어도 저 PBR이 있습니다. 판단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통주, 백화점, 마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고 PBR이 대략 한 0.2에서 0.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관련 업종이 여기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종목을 찾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최근까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정체되어진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올라갈 수 없는 PBR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 PBR입니다.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아직은 탄력을 받을 구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전까지는 돈을 잘 벌었어요. 한 2, 3년 전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돈을 그렇게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율에서 PBR이 낮아진 거고요. 시간이 가면 PBR이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PBR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의 종목 판단 기준으로서 잡아가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PBR이 낮다라고 해서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화장실에 가실 건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지금 보시면 지주 얘기하죠, 고배당 얘기하죠, 신사업 얘기하고 저 PBR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두 다 속하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안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담는 주식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급을 정확하게 올라탈 수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외국인 수급이 뒤집어질 때 내가 같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쓸어 담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조금은 매도하고 비중을 줄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또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꼭 끄고 가시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K디스카운트 해소 시 1인당 1,400만 원의 이득이다. 김종효 고수 저 PBR이 아니라 자사주와 ROE도 확인해보자. 그리고 변여인 고수 저 PBR 뇌동매매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테이블 고수 배당 가능 이익과 배당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